후궁 강씨와의 숨겨진 사랑. 새 나라 조선을 세운 군주 태조 이성계.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조강지처 신의왕후 한씨와 새로운 왕조의 여명을 함께 연 여인 강씨가 있었습니다. 실록의 행간에 숨겨진 그의 진짜 사랑은 누구였을까요? 용상 위에서 느꼈던 처절한 고독과 그 고독을 파고든 두 여인의 서로 다른 향기. 역사도 기록하지 못한 왕의 뜨거운 밤, 그 은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용상의 고독, 멀리 있는 조강지처를 그리다. 밤은 깊어개경의 하늘을 온통 먹물로 칠한 듯했고 용상에 앉은 사내의 마음 또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닮아 있었다. 새 나라 조선의 임금. 만백성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만세를 외쳤지만 정작 그 환호성은 텅 빈 대전의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화려한 골룡포 아래의 산에는 여전히 전장을 달리던 무인 이성계였다. 어깨를 짓누르는 용포의 묵직한 무게는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갑옷의 서늘한 감촉에 비하면 차라리 낯설고 거추장스러웠다. 온갖 충신과 간신들이 개미떼처럼 발치에 엎드리고 세상의 귀한 것들만 모아 올린 수라상은 입맛만 버려놓았다. 이것이 권력의 맛이란 말인가. 지독히도 쓰고 사무치게 외로운 것. 그는 텅 빈 정전을 둘러보았다. 천장의 용조각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드넓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자신의 희미한 숨소리와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야경꾼의 목탁 소리뿐이었다. 문득 뼈를 내는 듯한 북방의 찬 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환상에 젖었다. 그 바람에는 언제나 그녀 한씨 부인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의 조강지처. 20해가 넘는 세월, 생과 사를 넘나드는 험난한 전장을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함께 견뎌준 여인. 그녀는 지금쯤 동북면의 낡고 초라한 저택에서 훌쩍 자라버린 아들들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가 지어준 투박한 밥 한 그릇의 온기, 거친 손으로 밤새 기워준 갑옷의 실밥 자국이 눈앞에 생생하게 어른거렸다. 그녀와의 밤은 격정적이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누이면 묵묵히 그의 등을 쓸어주던 단단하고 따스한 손길이 있었을 뿐. 그 온기는 사랑이라기보다 생존을 함께한 전우애에 가까웠고 불타는 정염이기보다는 강철 같은 의리에 가까웠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6 아들을 먼저 챙겼고 자신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고맙게 여겼다. 그녀는 대업을 꿈꾸는 장수 이성계의 아내였지 한 나라의 국모가 될 그릇은 아니었다. 적어도 음모와 암투가 흐르는 이 차가운 궁궐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명백한 사실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아팠다. 왕이 된 나는 이제 2번 다시 그녀가 있는 북방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몽. 그녀 역시 왕의 아내가 되어 이 삭막하고 거대한 감옥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다. 태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느덧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늙은 호랑이의 모습이었다. 이 참을 수 없는 고독을, 이 지독한 공허를 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한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침전으로 향했다. 왕의 침소는 정전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 지나치게 넓은 비단 이부자리는 마치 차가운 얼음장 같아서 온몸의 온기를 모조리 빼앗아 가는 듯 했다. 그는 잠을 청하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예리하고 또렷해졌다. 귓가에는 칼 부딪히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한씨 부인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이 밤 새 나라의 왕은 잠들지 못했다. 만인지상의 태양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한 점 빛도 없는 차가운 심의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운명적 만남, 강씨의 지혜에 흔들리다. 개국 공신들을 위한 연회는 그 열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시끌벅적한 주연의 소음과 억지스러운 웃음소리 속에서도 태조는 여전히 섬처럼 외따로 앉아 있었다. 신하들이 아첨하듯 따라주는 술은 맹물처럼 썩고 허리를 비트는 기생들의 교태 섞인 춤 사위는 그저 부질없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옥자에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술을 따르기 위해 다가온 한 궁녀에게서 언뜻 짙으면서도 맑은 난초 향이 풍겨왔다. 흔한 분향이나 향낭의 인공적인 냄새가 아닌
마치 살아있는 꽃을 품고 있기라도 한 듯 깊고 은은한 향기였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태조의 눈에 앳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얼굴의 여인이 들어왔다. 달빛을 받은 듯 고운 목덜미에 선 술잔을 쥔 가늘고 흰 손가락. 그러나 정작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을 뒤흔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대부분의 궁인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왕의 용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과 달리 그녀의 눈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깊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총기를 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외로운 속내를 전부 꿰뚫어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태조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흐르는 물처럼 차분하게 고개를 조아렸다. 강씨라 하옵니다, 전하. 강씨라 고개를 들라. 강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태조는 다시 한번 그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지성이었고 숨길 수 없는 야심이었으며 어쩌면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지독한 고독일지도 몰랐다. 그는 홧김에 혹은 시험하듯 물었다.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신하들조차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주인은 순간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들 미천한 궁녀가 어떤 어리석은 대답을 내놓을지 혹은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강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송구하오나 전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옵니다. 고려의 묵은 법도와 구습을 과감히 잘라내고 오직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사료되옵니다. 특히 구세력의 근간인 사병을 혁파하여 군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야말로 용의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활용점정이 될 것이옵니다. 그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연회에 있던 공신들의 얼굴이 삼시간의 잿빛으로 굳어졌다. 사병 혁파. 그것은 호랑이의 목에 박힌 가시이자 개국 공신들의 가장 예민한 영린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태조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번뜩였다. 저 여인은 알고 있다. 자신이 밤새 잠 못 들고 고심하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외운 지식을 읊는 것이 아니었다. 정세의 흐름을 읽고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한낱 술 따르는 궁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묵직한 술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말이 옳다. 짤막한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인정이 담겨 있었다. 연애는 다시 시끌벅적하게 이어졌지만 태조의 세상은 오직 강씨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그녀가 다른 테이블로 옮겨가 술을 따를 때에도 그의 시선은 지묘하게 그녀의 뒷모습을 좇았다. 잊고 있던 야생의 감각이 사내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얼음장 같던 왕의 침소를 녹여줄 뜨거운 불꽃을, 지독한 권력의 허기를 채워줄 새로운 미주를 발견한 예감. 태조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오늘 밤 저 여인을 다시 보아야겠다. 아니, 반드시 가져야겠다. 그것은 단순한 생욕이 아니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지음을 만난 기쁨이자 새로운 왕조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동반자를 예감한 강렬하고도 운명적인 확신이었다. 뜨거운 하룻밤, 새로운 용의 탄생을 꿈꾸다. 그날 밤 강씨는 엄영에 따라 왕의 침소로 불려갔다. 내관의 조심스러운 안내를 받으며 교태전의 높은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 문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침전하는 무겁고 뜨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용상 위에서의 근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태조는 속이 비치는 얇은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왕의 위엄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한 사내의 고뇌와 욕망이 짙게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강씨는 묵묵히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다. 불덩이 같은 술기운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짜릿한 열기가 흩어지려던 정신을 더욱 맑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태조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두렵지 않으냐?
전하에 부르시면 어찌 두려움이 앞서겠사옵니까? 강 씨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 자신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순종적이고 겁에 질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왕은 이미 그런 여인들에게 실증이 나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과 대등하게 마주 서서 그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 태조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오랜 세월 전장에서 단련된 그의 몸에서는 쇠와 피, 그리고 여인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짙은 남자의 향기가 났다. 그는 강 씨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보게 했다. 낮에 했던 말을 다시 해보거라. 너의 그 날카로운 생각으로 나를 베어보아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다. 강 씨는 그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새로운 용의 시대가 열렸사옵니다. 허나 용의 발톱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어찌 하늘을 온전히 휘어잡을 수 있겠나이까. 모든 힘은 오직 하나, 전하의 손아귀에 모여야 하옵니다. 그리하여야만 이 나라 조선의 반석이 천년만년 굳건할 것이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름처럼 태조의 가슴에 쏟아부어졌다. 그래, 바로 저것이다. 나의 이 고독과 불안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내는 해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두 사람의 척추를 타고 흘러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왕의 고독과 여인의 야망이 하나로 뒤섞이는 격렬한 의식이었다. 태조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얇은 저고리 고름을 단숨에 풀어헤쳤다. 부드러운 비단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벗겨지고 촛불 아래 드러난 뽀얀 속살은 마치 잘 빚은 백자처럼 매끄럽고 탐스러웠다. 그는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그녀의 목선과 쇄골을 따라 뜨거운 입술을 묻었다. 강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남자의 고독을 내가 채우고 그의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 험하고 외로운 궁궐에서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두 사람의 몸은 비단 이부자리 위에서 뜨겁게 엉겨붙었다. 태조는 마치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장수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탐했다. 억세고 강인한 그의 손길은 그녀의 여린 살결 위에 뜨거운 낙인을 새겼고 그녀는 터져나오는 교성을 애써 참으며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차갑기만 하던 왕의 침소는 두 사람의 열기로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정사의 순간 강 씨는 태조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전하의 용이 이 계집에 미천한 몸을 통해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될 것이옵니다. 그 말은 태조의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포효하는 짐승처럼 더욱 격렬하게 그녀를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유의가 아니었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교합이자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새로운 용의 씨앗이 잉태되는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창밖의 달만이 그들의 은밀하고도 뜨거운 역사의 시작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북방의 그림자, 한씨 부인의 흔적. 강 씨와의 뜨겁고 은밀한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북방 동북면에서 먼지 묻은 소포가 하나 당도했다. 그것은 신의왕후 한씨가 보낸 것이었다. 소포를 감싼 투박한 천과 어설픈 매듭은 화려하기만 한 궁궐의 모든 것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태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소포를 풀었다. 안에는 그가 전장에서 즐겨 입던 낡은 무명옷 몇 벌과 함께 투박한 글씨로 쓰인 짧은 서신이 들어 있었다. 서신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저 용체 보존하시고 개경의 밤은 북방보다 더 추울 터이니 솜을 두둑이 넣어 낡은 옷을 손보아 보냅니다는 무뚝뚝한 문장이 전부였다. 그러나 태조의 손은 그 서신을 든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을 감자 혹한의 추위가 몰아치던 북방의 황야에서 말없이 자신의 해진 옷을 꿰매주던 한씨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찬물에 쩍쩍 갈라진 그녀의 거친 손, 늘 걱정이 서려있던 무표정한 얼굴. 그 얼굴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한 연정이나 여인으로서의 욕망이 드러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보여준 가장 깊은 신뢰이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었음을 태조는 이제야 깨달았다. 낡은 옷에서는 햇볕과 바람, 그리고 희미하게 아내의 채취가 풍겨왔다. 그것은 강 씨의 몸에서 나는 난초 향처럼 화려하지도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안주하게 만드는 익숙하고도 편안한 냄새였다. 순간 태조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평생을 함께한 조광지철을 북방의 찬바람 속에 홀로 남겨두고 이 따뜻한 궁궐에서 젊은 여인의 향기와 육체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들을 돌보며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날 이후 태조의 발길은 강 씨의 처소에서 뚝 끊겼다. 그는 일부러 정무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밤늦도록 신하들과 의미 없는 주연을 벌이며 억지로 시간을 죽였다. 혹여 강 씨의 교태 어린 얼굴과 뜨거운 몸짓이 그리워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잠들 시간을 주지 않았다. 강 씨의 지혜로운 조언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애써 아내 한 씨가 보내온 낡은 옷의 거친 감촉을 떠올렸다. 옷에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고된 세월의 흔적 같아서 그는 차마 그 옷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왕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챈 궁궐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강 씨의 총애가 하루아침에 식어버리자 그녀를 시기하던 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강 씨의 처소 앞은 찬바람만 맴돌았고 그녀를 향한 수근거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방에서 날아와 박혔다. 그러나 강 씨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처소에 머물며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왕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북방에 있는 과거라는 이름의 망령일 뿐 자신은 이 궁궐의 현재이자 이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죄책감이란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특히 천하를 손에 쥔 왕의 죄책감이란 더욱 그렇다. 지금 왕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날카로운 검과 같은 동지다. 강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얼굴. 총기로 이글거리는 눈동자. 그녀는 굳게 마음먹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다가가서 왕의 마음을 쇠사슬처럼 옭아매고 있는 낡은 과거의 그림자를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려야만 한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화려하고 속살이 비치는 얇은 비단 옷을 꺼내 입고 사향이 섞인 가장 매혹적인 향을 몸에 발랐다. 오늘 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왕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북방의 낡고 차가운 그림자를 자신의 뜨거운 불길로 남김없이 태워버릴 작정이었다. 여인의 승부수, 교태전의 밤은 깊어지고 깊은 밤 태조는 홀로 침소에서 괴롭게 뒤척이고 있었다. 애써 정무에 몰두하고 억지로 술을 마셔봐도 강 씨의 그림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도발적인 눈빛, 귓가를 간지럽히던 꿀같은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잠들어 있던 몸을 깨웠던 그 뜨거운 감촉이 망령처럼 떠올라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침소의 문이 소리도 없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의 아찔한 실루엣. 강 씨였다. 그녀는 내간의 겁에 질린 제지도 뿌리치고 제 발로 왕의 침소에 찾아온 것이었다. 태조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인연. 누가 감히 허락도 없이 이 문턱을 넘어섰느냐.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침전의 공기를 갈랐지만 강 씨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뱀처럼 유려한 몸짓으로 천천히 태조에게 다가가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저고리의 고름을 스르륵 스스로 풀어내렸다. 꽉 조였던 옷고름이 풀리자 억눌렸던 풍만한 가슴이 자유를 찾은 듯 봉긋하게 솟아올랐고 하얀 어깨선과 깊은 골이 어둠 속에서도 관능적으로 빛났다. 전하 소첩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밤 전하를 잠 못 들게 한 죄. 전하의 강건한 마음을 어지럽힌 죄.
그 모든 죄를 이 천한 몸으로 달게 받겠사옵니다. 태조는 숨을 멈췄다. 눈앞의 광경은 그 어떤 전장의 급습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반쯤 벗은 몸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목숨 모든 것을 내던진 여인의 처절한 승부수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려 뽀얀 젖가슴 위로 떨어졌다. 전하께서 그리워하시는 것이 북방의 세월이옵니까? 아니면 그 세월 속에 박제된 과거이옵니까? 소첩은 감히 전하의 미래가 되고자 하였나이다. 이 새로운 나라, 조선의 밤과 낮을 온전히 전하와 함께하고자 하였나이다. 전하의 고독을 나누고 전하의 칼이 되고자 하였나이다. 그 꿈이 그리도 큰 죄였사옵니까? 강씨의 예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조의 심장을 정통으로 후벼 팠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억누르고 있던 자신의 진짜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한씨 부인은 자신의 과거이자 안식처일지는 몰라도 결코 미래가 될 수는 없었다. 이 고독하고 위험한 왕의 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고 더 큰 그림을 그려줄 사람은 바로 눈앞에 이 영특하고 대담한 여인 강씨뿐이었다. 태조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성큼 다가가 무릎 꿇고 있는 강씨의 몸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마치 부서지기라도 할 듯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내가 이겼다. 나의 패배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쇳소리 같았다. 그 한마디에 강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절박하게 뒤엉켰다. 첫 만남이 서로를 탐색하는 격정이었다면 이 밤의 정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혼까지 섞어버리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태조는 그녀의 눈물과 땀방울 하나하나를 하고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자신의 흔적을 새겼다. 마치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맹세라도 하듯이. 강씨 역시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더 깊이 더 절실하게 그를 원했다. 왕의 죄책감을 남김없이 지워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각인시키려는 듯. 창밖의 어둠이 옅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격렬한 행위가 끝나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누워있을 때 강씨는 태조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전하 부디 저를 전하의 여인으로만 두지 마시고 전하의 동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반석을 다지는 길에 소첩의 지혜와 힘을 그리고 이 몸뚱이를 남김없이 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태조는 자신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북방의 마지막 그림자가 뜨거운 불길 속으로 완전히 불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새로운 왕조의 여명이 밝아오다. 강씨와의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 태조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를 향한 미련이나 죄책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냉정한 결단력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신의 왕후 한씨에 대한 미안함과 의리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다.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함께 열어갈 뜨거운 현재이자 미래였다. 태조의 결심은 거침없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강씨를 정식 후궁인 현비로 책봉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밤낮으로 강씨를 곁에 두고 정사를 논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식견과 대담한 지혜의 날이 갈수록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강씨는 더 이상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조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반자이자 왕의 결심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조언자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았다. 특히 신의 왕후 소생의 혈기 넘치는 왕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개국 공신들의 불만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근본도 없는 여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성심을 흐린다. 며 그들은 분개했지만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은 강씨의 기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태조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내린다. 그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은 엄숙한 자리에서 천둥과도 같은 선언을 했다.
과인은 현비를 왕으로 책봉하고 그녀의 소생인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으려 하오. 정전은 물을 끼얹는 듯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세력을 구축한 왕자들이 6이나 있는데 그들을 모두 제치고 어미의 배경도 미천한 어린 막내를 세자로 삼겠다니. 그것은 조선의 건국 이념과 유교적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가 빗발쳤다. 특히 5째 아들인 이방원은 서슬퍼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개국의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피를 손에 묻혔던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고 이는 명백히 강씨의 치마폭에서 나온 간사한 계략의 결과였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태조의 의지는 바위처럼 확고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랑하는 여인 강씨와 그녀의 아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과 강씨의 결합이야말로 낡고 부패한 고려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하고 새로운 조선의 시대를 여는 진정한 시작점이라 굳게 믿었다. 그날 밤 왕으로 책봉된 강씨의 처소에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다. 태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강씨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대가 이 나라의 국모여. 나와 함께 이 나라의 천년만년을 이끌어 갑시다. 강씨는 눈부시게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개경의 야경을 나란히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왕조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여명 뒤편에서는 훗날 왕자의 난이라 불릴 핏빛 폭풍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한 남자의 사랑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불러온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태조 이성계. 그의 선택은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또 다른 야망이었을까요? 훗날 신덕 왕후가 된 강씨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위에 올리지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아들들은 이방원의 칼날 아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태조의 선택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지만 한 남자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사랑의 열기만큼은 실록의 차가운 기록 속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태조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재미있는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